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뇌 심혈관 건강 파트에 이어서 신경 정신 건강 파트를 다뤄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재밌는 것이 신경 쓴다 할 때도 신경이고 청신경, 시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얘기할 때도 또 신경이지요. 둘의 의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만 주로 뇌에서 스트레스 받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등의 작용과 아울러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과도한 움직임을 뇌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신경 쓴다 라고 합니다. 신경은 수전증 파트와 이제 구안화사 파트 그리고 대상포진 파트 정도를 해봤습니다. 실제 이 신경 파트의 3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과 관련된 환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한방에서 케어가 잘 되고 40대 이후에 잘 걸리는 신경질환은 이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전증은 이제 본태성 수전증이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손떨림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갑상선 장애라든지 아니면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전증들이 있는데 그러한 수전증들은 그 원인 질환이 치료된다면 같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태성 같은 경우에는 잘 사라지지 않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수전증이 일어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어느 쪽이 주동적으로 떨리느냐에 따라 저희가 지압을 하거나 침을 놓거나 하는 치료 방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5손가락이 다 떨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를 담아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에 의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손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금단 증상으로서 술이 깰 무렵에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가면 대략 8시간 정도 후에 이제 알코올이 완전 분해가 되는데 1-2시간 정도 남겨놓고 알코올이 끝날 때쯤 되면 손떨림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죠. 금단 증상입니다. 근데 전날 술을 안 먹었는데도 손이 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짚는다든지 이럴 때 수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본태성 수전증이 들어가고 각각에 대해서 술과 커피 같은 카페인과의 연관성 등등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구안화사는 말이 좀 어렵죠. 안면신경마비라고도 합니다. 눈과 입이 돌아갔다.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데 안면신경, 사람의 뇌에는 12개의 신경쌍이 있어서 머리 쪽에 어떤 운동감각신경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안면신경이 구륜근과 안륜근 등의 운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면 눈이 잘 안 감긴다든지 입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음식물이 흐르거나 침이 흐르거나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흐르거나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입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벨스 마비 정도의 가벼운 증상은 1-2주에 이제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 쉽게 회복되는 경증성 구안화사라 하더라도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음주, 수면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꼭 지키셔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얼굴이 마비됐어요,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 뇌신경 12쌍 중에 7번 신경인 안면신경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마비가 왔을 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중풍에 의해서 구안화사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두 부분을 어떻게 감별해야 되는지 이마 주름이 어떤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안화사는 의외로 피로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생, 본인의 어떤 습관, 식습관, 수면 습관 등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해서 어떻게 예방하실지도 이제 좀 기재를 해놨고요. 실제로 구안화사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사용하게 될 때 한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했습니다. 실제 구안화사 치료를 할 때 두개청골 추나라고 해서 두개골의 균형이 잡혀지면 조금 더 빠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법도 추가로 언급을 해서 구안화사 왔을 때 빠른 초동 대처,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11번째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을 또 조금 부연하자면 대상포진이란 띠 모양으로 띠 대자거든요. 어떤 신경선을 따라서 갈비뼈, 능선을 따라서 이제 포진이 물집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수두 백신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
대상포진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신경절에 잠복해서 어떻게 중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대상포진이 한방에서 어떻게 정복이 되고 항바이러스제가 사실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런 약 없이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에 한방치료를 병행하거나 한방치료를 단독으로 했을 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질환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진이 완전히 생긴 이후에 넓은 면적으로 퍼지고 나서 접근했을 때 후유증을 많이 남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노년기에 영구장애로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또 전조증에 대해서 또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 중에 침 맞으시려고 담 걸렸어요 하고 방문하셨다가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아서 초기에 오셨기 때문에 금방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류들도 기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정신 건강 중 신경계, 손떨림을 일으키는 수전증, 그리고 입을 돌아가게 하는 쿠아나사, 그리고 대상포진까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